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조금 이제 여전히 민감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지돼 있죠. 남녀 고용평등법에는 채용 단계에서 남녀 간 차별이 금지돼 있고 용모나 키, 체중, 신체적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취업 전선에서는 남성을 우대하는 채용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주제를 또 가져오셨네요. 소문만으로 듣던 남녀 차별 채용이 현실로 얼마 전 대법원 판결로도 드러났잖아요. 예.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제 올해 초였습니다. 이제 2018년 벌어진 국민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났습니다. 사건을 좀 되짚어 보면 해당 은행에서는 회장 친인척의 취업 특혜를 제공한 것은 물론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서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신입 행원 최종 합격자의 남성과 여성 비율을 6대 4나 7대 3으로 하라는 내용의 문건까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려고 성적을 조작한 게 드러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 그럼에도 정작 처벌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재판부는 KB국민은행 법인의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해 여성을 차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당락이 갈라진 지원자의 규모가 상당하다면서도 이런 수준의 처벌을 내린 겁니다. 당장 시민사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더 기가 막힌 건 하나은행 역시 이와 비슷한 일로 이제 처벌을 받는 일이 생겼는데요. 당시 재판부가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시행됐다고 보인다면서도 역시 법인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함영주 전 은행장, 지금의 이제 하나그룹 금융그룹 부회장이죠. 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서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처벌이 이렇게 느슨하다 보니까 채용 성차별이 범죄로 확인이 되고 실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관행이다라는 이유로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일단은 한 취업 사이트에서 이제 721개의 기업 인사,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채용 시 선호하는 성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중 10명 가운데 7명은 남성을 더 선호한다고 답을 했는데 실제로 지난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점수는 낮았지만 성별 때문에 최종 합격을 시켰다는 담당자도 12%가 좀 넘었습니다. 답답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회사가 남자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남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남자에게 점수를 좀 더 올려주는 일이 여전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 구직자들의 이제 이런 구직자들에 대한 기업의 남성 선호 경향을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조사 부분들인데요. 구직자 응답자 중 10명 중 4명은 취업에 유리한 성별이 있다 이렇게 느낀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들 중 84.7%가 남성이 더 유리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싶어요. 정말 성별을 빼고 실제로 스펙 차이가 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네, 이제 실제로 그 스펙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고득점 비율은 여성이 높았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평균 우선 뭐 학점을 살펴보면 여성은 이제 평균 3.7점, 남성은 평균 3.6점 이제 큰 차이가 없었고 그러나 4.0 이상 비율은 여성이 74.3%로 남성보다 12.3% 높았습니다. 취업에 이제 필수적이라고 보통 평가받고 있는 어학 점수, 토익과 토익 스피킹 점수도 남녀 평균은 비슷했지만 고득점 비율은 여성이 더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이 좀 더 점수면으로는 더 월등히 높은 건데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성 지원자 점수를 낮추는 조작은 물론이고 성차별적인 질문도 늘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정량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숫자들보다도 이런 정성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좀 더 문제가 아닐까 뭐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면접에서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는 일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28.7%가 면접에서 성별을 의식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 응답자보다 2배 높은 수치인데요. 여성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향후 출산과 자녀 계획 그리고 결혼 계획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결혼을 하면 부부가 같이 출산을 하는 거고 자녀를 계획하는 거고 결혼을 함께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에 중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면접자 모두에게 물어봐야 되는 건데 왜 같은 면접을 본 남성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여성 지원자에게만 이 질문을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못 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사실 이 성 역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정 내 구분은 무의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별을 향한 차별적 질문은 사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질문인 것이죠. 이런 현상은 그런데 특히나 이제 남초 현상이 좀 두드러진 기계, 철강, 화학업계 등에서는 조금 더 심했다고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채용 시 직무 능력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알려진 전문 직종이라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여성 레지던트를 피한다는 게 업계에 좀 공공연한 그런 비밀이기도 한데 사실 이걸 정확하게 증명할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남녀 채용 차별 분명히 법적으로는 금지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채용을 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해당 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을 더 선호한다고 한 기업 이제 10곳 중에 7곳은 남성에게 더 적합한 직무가 많다는 것을 이제 우선순위로 꼽기는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야근이나 출장을 시키기가 더 수월하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단절이 없다. 이런 점들을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사실 뭐 남성 입장에서도 유쾌한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렇게 기업이 남성 선호 이유로 꼽은 것들이 대부분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제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률도 문제지만요. 고용의 질, 임금의 질, 이 부분도 여성이 남성보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전 연령대에서 여성의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점 때문일 것 같은데요.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5세에서 29세도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보다 높았고 이후로도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그 부분은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월평균 임금도 여성이 남성보다는 적고 25세에서 29세 때 19만 원이 적은데 이후에는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50세에 이르면은 179만 원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결국 채용 때도 여성은 불이익이 크고 일자리를 얻는다고 해도 질이 낮은 곳에서 많이들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악순환의 연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성별이 남성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근데 여성은 계약직, 서비스업 등 월급이 적고 불안정한 질 낮은 일자리에서 더 많이 진출해 있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제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는 경우도 이제 속출하고 있다. 네. 이제 뭐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지난해 경력 단절 여성은 144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은 경력 단절을 겪은 후엔 기존 직장보다 월급도 적고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면서 여성의 그 전 생애 주기를 고용 실태를 이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과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지점이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 경제 포럼의 지난해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에 102위고요. OECD 국가 중에 성별 임금 격차는 1위, 그리고 여성 유리천장 지수 역시 최하위입니다. 이젠 관행이란 이름 속에 자행됐던 차별을 뿌리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